이른바 조국 논란이 정쟁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로 작용하려면 이번 논란으로 부각된 공정의 가치가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적용돼야 합니다. 조국을 의심하든 조국을 지지하든 무관한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비리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등으로 한정해 자녀 관련 의혹을 특검에 붙이자는 제안입니다. 여야의 입장 들어보고 합리적인지 현실적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언급한 그 두 가지 제안 가운데 한국당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장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 4명의 자녀에 관한 의혹을 두고 특검을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직접 들어보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감싸기 하다못해 이제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저보고는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요구합니다. 문재인 딸아들, 조국 딸아들, 황교안 대표와 딸아들, 저희 딸아들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자, 기 의원님, 네. 이 발언이 이제 집회에서 나왔어요. 이게 그냥 일회성 발언입니까? 아니면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떤 진심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까 모두의 말씀 주셨듯이 차제의 공정의 문제가 터져 나온 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 문제에서부터 아니면 고교 입시 문제들까지 전부 다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나올 수 있는 제안이면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는데, 예. 대통령 아들, 딸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시점에서 대통령 자제분들을 끌어들여서 얻고자 하는 이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정치 공소에 불과한 것이었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판단받은 사안들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자신 아들, 딸, 그리고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아들, 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그것을 동시에 다 규명하자, 그러기 위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정치 공세를 위한 성격 규정 이외에 다른 진심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는 당내에서 그 당의 전직 대표였던 분께서 원정 출산이냐 아니냐, 이중국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규명하면 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규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정치 공세의 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금방 나경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진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입장이 곤혹스러워지니까 물타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좀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나경원 대표가 특검 주장한 것은 네. 대상을 어떻게 하던 간에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냥 현장에서 나온 얘기 아닐까 싶고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예. 검찰 수사는 너무나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특검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일종의 이제 시위 그 집회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어떤 이제 물타기 그리고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던진 말이라고밖에 생각 안 되고요. 그래서 네.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국회 내에서 이제 특검을 이제 요구하거나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검찰의 수사를 잘 지켜보고 나서 그것도 판단할 일이지 성급하게 특검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별로 현실성 없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제안,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내놓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응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 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사회의 치부가 드러났다면 이제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아니 그거야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식으로 필요하면 우리 당에서도
뭐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못할 건 없어 보이는데. 제안 당일에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못할 것 없다. 네. 당에서는 의논해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네. 이해가 되는데요. 당 입장이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마 내일 정책의총이 있으니까 공론화 시켜낼 수 있는 공간은 되겠지요. 예.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좀 이 공정과 형평의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는데 예.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자제들 너희들 그럼 떳떳한 거냐?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동민한테 물어보면 그거 현실성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국당은 모르겠습니다. 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는 예. 현실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에 대한 입시 의혹,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 사모펀드 등 몇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의혹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특수 1부에서 4부까지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지방에 있는 형사부 검사들까지 다 동원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한 달째 뒤졌고 오늘은 급기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진행을 예. 했습니다. 아들과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된 한 달 동안의 수사입니다. 명백한 증자를 내놓지 못했어요. 역설적으로 명백한 증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막강한 검찰력과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한 달 내내 탈탈 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들춰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0명 내지 500명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자제분들의 어떤 이 비리 문제 한번 입체적으로 털어보자.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을 실제화시켜낼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고민할 텐데요.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실제 그 기관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정치권 내에서 그런 컨센서스는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이런 공론의 장이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를 진행을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폭적으로 협조할 태세가 되어 있다. 차제에 파헤치자. 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틀거리까지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검찰 특수부 1부에서 4부, 네. 지방 형사부 인력까지 동원이 되었다면 검찰 최소한 30-40명을 넘어가고 수사관들은 100여 명에 육박하는 혹은 그 이상일 인원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백하게 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난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예. 현실을 보고 좀 암담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하자는 그런 기본 철학과 같이 정신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제안이기 때문에 예. 최이배 의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당시는 이제 국회 내부에서 이런 특별위원회 국정조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뭐 다른 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어서 우리 당이라도 한번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조치를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저희 당의 그 이찬열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추진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단 당에서 먼저 특위를 좀 구성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크게는 결국 국회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의 입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검토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기동민 의원님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작년 이제 있었고 작년 12월 18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모든 교섭단체가 합의를 했는데 막상 지금 국정조사를 진행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0개월 넘게 지나가는 과정인데 예. 여전히 두 당에서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계속 저희 당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만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번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또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예. 또 유사하게는 그 고교생인 자녀들의 그 대학 교수 자녀들의 그 논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정부가 전체적으로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물론 또 그걸 기간을 두고 대상을 정해서 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게 국회에서 전반적인 국정조사 특위를 꾸려가지고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나온 어떤 부정한 비리의 의혹들이 생긴다면 그건 이제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채용 비리 건이나 그 고등학생들의 논문 조사도 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그렇게 조사를 마쳐서 비리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를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공분했던 부분은 솔직히 청문회까지는 이 자녀들의 부정 입학 의혹 문제였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이번 정부가 정말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른 분의 그 그러니까 그 자녀가 문제가 되는 그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불공정한 장관은 냅두고 공정한 정의로운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수긍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대적인 작업을 우리 정치권에서 해내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최이배 의원님과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손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을 주셨듯이 수많은 국정조사 합의, 채용 비리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 정치권의 현실이거든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번 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예산안, 513조 예산안을 다뤄야 합니다. 그것도 12월 초까지입니다. 갈 길이 정말 멀거든요. 빠듯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3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는 이런 대명제에 대해서 공감한다.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감사원을 동원하든 아니면 제3의 기구를 만들든지 간에 이해 당사자의 한 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국회는 저는 빠져야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국정감사라든지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대정부 질문 활동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공정과 공평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넉넉히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학 입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것의 전제가 되었던 자사고 문제, 외고 문제 과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자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풍파에 미풍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제는 자사고, 외고 등을 포함한 이런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논쟁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 중심에 국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국회가 할 일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현실화시켜내고 대중들의 울분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자신이 해야 될 법적 제도적 정비들을 하는 곳에 진력하고 금방 말씀 주셨던 그런 이 고위공직자 혹은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비리 문제, 부정 문제 이것은 별도의 기관 혹은 감사원 국회와 무관한 제3의 기관을 설립해서 아니면 그 기관들이 주도하는 이런 곳에 맡겨두고 국회 할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그러니까 뭔가 특혜가 있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을 이제 좀 조사해 보자 이런 것. 그럼 명분에는 두 분 다 공감을 하시고요. 예.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막연하고 네. 뭐 이런 제약 시간 또는 뭐 대상이 너무 방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최 의원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과거 사례에 이제 빗대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뭐 예. 논문으로 축소를 하든. 또 뭐 제가 언뜻 든 생각은 어떤 학교를 좀 대상을 축소한다든가 자, 그런 솔루션이 가능할지는 뭐 두 분 생각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체 부분도 엇갈리는데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예. 바른미래당의 제안은. 근데 국회의원들도
이해 당사자의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원도 대상자 포함될 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다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 단체가 같이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국민 불신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예.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국회는 좀 빠져서 국회 고유에 해야 될 법과 제도의 정비, 예산의 이 심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만 하기에도 벅차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들은 같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주체를 검증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같이 내고 가장 중요하게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압박해서 이 공론의 장에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세부적인 문제는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일단 두 가지인데요. 예. 한국당은 뭐 이 자리에 없으니까 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아주 적극적인 의사가 확인되면 추진할 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가 아까 전에 특검도 얘기를 했을 정도라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방법론적으로 과연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등을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나선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채용비리 조사나 논문 조사 문제 결국은 국회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정부가 다 했습니다. 국회가 굳이 나서지 않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이런 논의의 어떤 틀에서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면 일은 더 수월하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정부 내 특위를 만들든 그 특위를 만드는 근거를 국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면 또 국회는 그런 걸 현실적으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큰 주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의 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문제나 또 예. 조국 장관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비판받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일 정책 요청을 하신다니까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짜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정책 의총에 참석하실 네, 참석하겠습니다. 거기서 참석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실지 좀 미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 정책위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네. 한 개인의 의기라든지 개인 의견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차원의 정식 제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3당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가 있었죠. 네.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나요? 뭐 당연히 바른미래당과 그 자유한국당 126분인가요? 그 주체로 이제 국정조사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네. 논의가 된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뭐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방미 수행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털 때까지 한번 털어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특수부의 검사들과 부족해서 형사부 검사들까지 다 총동원되어서 총력 집중하고 있는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운을 거는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검찰이 뭐 했을까? 이렇게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뭐 30군데는 훨씬 넘어가는 것 같고 50군데 육박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털었으면 이제 뭔가 터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과를 내놓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메스를 댔으면 정확하게 환부가 있었을 텐데 그 환부에서 무엇을 찾지 못 찾아 계속 먼지털이식으로 주변을 털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의심들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멈추라고 얘기할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할 만큼 하십시오. 그렇지만 결과는 빨리 내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엄정한 검찰의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해임 건의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를 지금 아무리 봐도 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한편에서는 검찰 정말 잘한다. 희대의 검찰이다 이렇게 추어 올리고 있고 한편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으면서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걸 정치 공세다 이것 이외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당으로서는 검찰 조사를 차분히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에 미진했다고 생각했을 때 국정감사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한꺼번에 다 쏟아내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헷갈리고요. 하나하나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이배 의원께서 그 한국당에서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 자녀 등에 대한 특검 제의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예, 조국 네, 장관에 그러면 대해서. 예. 국정조사도 검찰 수사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민주당 입장에 거의 뭐 비슷한 입장 아닌가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요구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그러세요? 당에 18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물론 또 일부분 의원님들은 또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거기 서명에 동의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그런 면을 따진다면 저는 검찰 수사를 충분히 지켜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한다면 상상하건대 제2의 청문회 같은 상황이 되고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을 길게 끌고 갈 것 같다라고 네. 우려가 되고 국회가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더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미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과거의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야지 계속 조국 장관을 붙잡고만 국회에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부터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이제 먼지털이식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게 먼지털이식이 아니라 다 제시된 그 문제가 제기했던 사안들입니다. 워낙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죠.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웅동학원 문제와 펀드 문제와 부정입학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폭넓은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갑자기 없던 문제를 지금 검찰이 만들어낸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제 검찰을 좀 믿고 민주당도 좀 검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예. 말씀은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들 발언하신 거 보면 검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압박을 하고 계시거든요. 계속 그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니 특검이냐는 걸 계속 또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런 부분 자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검찰은 수사의 주체이고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지만 단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 검찰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분명하라는 거, 그리고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서 수사하라는 거,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는 거, 그런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의 처지입니다. 신세이고 무슨 자, 부정한 네. 방법들을 동원해서 검찰 수사를 우회하거나 다른 곳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한 명도 못 들어줍니까? 조금 전에 기 의원께서 규정하신 것, 그러니까 환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거기에 메스를 대야 하는데 메스를 댔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다른 데를 또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분명히 제기하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특수통 이아무개 검사님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검찰 수사의 몇 대 원칙 그래서 환부를 찌르는데 비틀지는 말라고 했어요. 되게 시사하는 바가 그냥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수사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애초에 자신들이 수사적인 직감에 의해서 착수되었던 수사가 별도의 어떤 성과,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자 우후죽순과 무차별적으로 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방어권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정도의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집권 여당의 처지가 좀 가냘프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얘기를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너무 집권 여당을 좀 크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 어떠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수준이지. 피의사실 공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찰은 특정한 사례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다 또는
먼지 털기식이다 이렇게 몇 평가하시는 건 아닌 가지를 거죠? 특정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몇 가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국면 속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검찰 얘기했던 것처럼 불편부당하게 정말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만을 칼로 찌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검찰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이 다 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입니다. 솔직히 청문회 때 제기된 의혹조차도 해소하고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또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 수사에 대한 진행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뭐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에서 좀 더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말씀대로 검찰도 개혁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개혁 대상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니잖아요. 기동민 그런 의원님 얘기 말씀대로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예, 검찰은 또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켜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평할 수 있는 예, 것이죠. 저는 그리고 원칙과 정도에서 일탈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단계까지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어느 분의 판단이 옳은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26일부터 대정부 질문 시작되죠? 네. 조국 장관도 출석하나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야가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때문에 교섭단체 연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좀 편의적으로 전국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 인정할 수가 없어서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 아직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입각해서 당연히 대정부 질문도 거부하고 그리고 법사위 국정감사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것이 비록 억지 주장일지언정 편의적으로 임하면은요 사람들이 다 압니다. 도대체 이제 불러다 놓고 아마 헷갈릴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대정부 질문 불러내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뭔가 질문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리게 되면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지난주에 이 교섭단체 연설을 듣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 출석을 거부하고 교섭단체 연설을 지금 미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 없고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 합의된 일정을 보이콧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이 이런 농담까지 들리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변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당에 대한 그런 일관성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거든요. 저는 다시는 좀 한국당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발 국회에 좀 일정을 끝까지 지켜서 보이콧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회에서 국정감사, 그다음에 법안심사, 예산심사 이런 논의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예. 국회가 좀 국민들에게 좀 신뢰받는 공간이 되게끔 해주는데 한국당도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20대 국회 마지막입니다. 예. 앵커님 제가 한 말씀 조금만 첨언할게요. 이제 2달 남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9월 달 다 갔지 않습니까? 10월, 11월 달밖에 없습니다. 10월 3주 동안은 국정감사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예결위 활동해서 513조의 슈퍼 예산들을 어떻게 민생을 위해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태풍 왔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늘 아침에도 퍼져가지고 초긴장 상태입니다. 민생은 또 어떻게 챙기시랍니까? 법안 예전에 처리한 것의 3분의 1 수준밖에 처리 못했다는 따가운 질책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좀 민생을 챙기고 20대 국회 마지막 막바지 역할들을 이 2달 동안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자유한국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전에 확산이 확인된 건 아니고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네. 것이어서 그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국당의 일관성에 대해서 두 분 다 공히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대정부 질문 때 예. 그 조국 장관을 향해서 뭐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날선 질문을 한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 예, 뭐 당연히 조국 장관이 나오면 그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6일에 출석하나요? 아니면은 사회 분야로 예정되어 있는 10월 1일에 출석하나요? 아마 그 10월 1일로 제가 아까 사회 분야 그쪽에 출석하실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 참석 대상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정까지만 확인하고 오늘 토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